2021년 6월 모의평가 확통 24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동아리의 학생 수는 20명이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활동 A와 진로활동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로활동 A와 진로활동 B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진로활동을 선택한 학생 수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1학년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뭐뭐 할 때 이 때가 나오게 되면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P, B, 바 A. 이것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이 정의에 입각해서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건 A와 사건 B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사건 A와 사건 B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좋죠. 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사건 A는 학생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 B를 선택한 이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1학년인 사건, 이걸 사건 B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할 때는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활동 B를 선택할 확률이죠. 자,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들 총 몇 명인가요? 5명, 4명 해서 총 9명이죠. 그래서 20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A는 지금 진로활동 B를 선택하는 사건이고 사건 B는 1학년인 사건이죠.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학년이면서 진로활동 B를 선택할 확률이죠. 그래서 그 확률은 전체 학생 수 20분의 1학년이면서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 5명. 그래서 20분의 5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20분의 9분의 20분의 5. 그래서 답은 9분의 5가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 이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건 A와 사건 B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지금 숫자 1, 2, 3, 4, 5가 있고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의 자연수. 자, 그 중에서 이미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1, 2, 3, 4, 5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 순열의 수 5파이 4, 5의 4제곱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3500보다 큰 게 몇 개냐? 이걸 세면 되겠죠? 자, 3500보다 큰 자연수는 일단 3, 5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1, 2, 3, 4, 5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5 중 어떤 게 와도 350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그 개수는 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몇 가지인가요? 5가지죠. 1, 2, 3, 4, 5.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역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25가지죠. 얘네들이 모두 다 350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600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큰 수는 이제 4로 시작하는 거겠죠. 자, 4로 시작해서 총 4자리 수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번째 자리에 5가지 숫자가 올 수 있고요. 1, 2, 3, 4, 5.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도 1, 2, 3, 4, 5 올 수 있고, 네 번째 자리에도 1, 2, 3, 4, 5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총 5의 세제곱, 125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큰 것은 이제 5로 시작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4자리의 숫자고요. 이 두 번째 자리에도 5가지 올 수 있고, 세 번째 자리 5가지, 네 번째 자리에 5가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125가지가 됩니다. 자, 이 이상 큰 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5의 4제곱이고요. 그 중에 3500보다 큰 거는, 자, 25개, 125개, 125개인데, 이거를 5의 거듭제곱으로 쓰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의 제곱, 5의 세제곱, 또 5의 세제곱.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의 제곱으로 약분을 시키면 1 더하기 5 더하기 5고요.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답은 25분의 11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중복수녀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중복수녀를 이용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의 r제곱이라는 이런 중복순열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바로 이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35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때 바로 이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몇 개의 숫자가 올 수 있는지, 네 번째 자리에는 몇 개의 숫자가 올 수 있는지, 이와 같이 바로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35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했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중복순열에서는 이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각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느냐, 이런 직관적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그냥 편하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빨간색 카드가 4장, 파란색 카드가 2장, 노란색 카드가 1장이 있는데 이 7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3명의 학생을 각각 A, B, C라고 해봅시다. 자, 이 A, B, C 3명의 학생 중에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드를 1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A가 될지 B가 될지 C가 될지 모르지만 빨간색 카드, 파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를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카드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 A, B, C 3명 중에서 그 3가지 색의 카드를 모두 받는 학생, 그 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3, 컨비네이션 1이죠. 자, 선택해서 그 학생이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드를 한 장씩 주면 되죠. 그죠? 빨, 파, 노, 카드 한 장씩 주면 돼요. 자, 이건 그냥 주는 거니까 뭐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를 이제 나머지 세 학생들에게 분배해 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카드는 빨간색 카드 3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 하나가 남았죠. 자, 이것을 세 학생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우선 빨간색 카드를 세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빨간색 카드 3개를 세 학생 A, B, C에게 나누어 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나누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빨간색 카드 3장을 전부 A에게 줘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A, B, C 셋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과 같은 거죠. 자, 뭐라고요? A, B, C 이 셋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는 3H3이고요. 자, 이거는 3, 앞에 거 3, 뒤에 거 이거 2개 더하고 1을 빼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그대로 오면 되죠. 3이. 그래서 5 콤비네이션 3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는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카드도 나눠줘야 되죠. 파란색 카드 한 장을 마찬가지로 ABC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 ABC 중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이 파란색 카드를 받을 사람 한 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한 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 그래서 이것은 3H1. 그래서 이거는 3C1이 돼서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하면 답이 되겠죠. ABC 3명 중 1명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한 명한테 빨파노 카드 한 장씩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를 세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일단 빨간색 카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10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3가지 있었죠. 파란색 카드는 3가지. 그래서 답은 이 3개를 다 곱하면 되니까 3C1 곱하기 10 곱하기 3. 그래서 90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복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함수의 개수라든지 이렇게 어떤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0 이상인 정수의 개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중복조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복조합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